심재철 의원님 저 연결해서 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심재철 의원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 서울역 해산이 광주 희생의 원인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역에서 그 시위대 당시 시위대 80년 시위대가 해산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큰 희생이 났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심재철 의원의 주장인데요. 심재철 의원 전화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역사에 관해서 자꾸 이렇게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봉규 TV 생방 연결됐습니다. 예. 네, 심재철 의원님, 제가 오늘 저 보도 자료를 봤는데 서울역 해산이 광주 희생의 원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역에서 해산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참극이 벌어졌다라고 네. 광주의 원인을 서울의 해산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당시 그러니까 1980년도 서울역에서 학생 시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그렇죠. 네. 예. 네. 5월 15일 날 이제 서울역에서 10만 명의 대규모가 모였는데, 네. 예, 그걸 이제 해산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일어났다, 참극이 일어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해산하지 않고 계속 진군을 해서 충돌을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면 서울역에서 대형 참극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 당연히 그런 추론이 가능해지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해산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참극이 일어났다라는 전혀 역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두 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2011년 쓴 운명이라는 자서전 거기서 보면 대학생들이 마지막 순간 배신으로 씌우네요. 그래서 배신한 것이 5.18 광주 항쟁에서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 회군을 배신이라고 간주하네요. 그러니까요. 배신. 자, 그렇다면 배신이 아니면은 그러면 회군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예. 그러니까 회군이 아니라 해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속 데모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야간에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군부대는 출동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저항을 하고 그러면 서울에서 커다란 지금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옳았었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해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붙어서 그 다음에 결과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대로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충돌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죠. 예, 그러네요. 그리고 당시에 1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의 시위의 민주화의 뜻, 그 다음에 열정, 희생, 이거를 배신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네요. 당시 당연하죠. 기분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왜곡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평가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이것을 제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죠. 그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가요? 서울역에? 일단 본인께서는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때 이제 주도 세력이었으니까 심재철 의원님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경희대 학생이었을 텐데 뭔가 학생 운동권끼리는 알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알았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그냥 학생은 학생이었지만 그렇게 주도적으로 학생 운동을 한 분은 아니었군요. 경희대 학생운동의 대표로서 맡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 학생을 만났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때 학생 대군들을 말하자면 폐잔병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까?
패잔병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저희들은 그 순간에는 네. 신현학 총리한테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고 신 총리가 생방송으로 생방송까지 했었어요. 그때 저녁에. 아, 생방송으로 어디서? 라디오에서요? 그렇죠. 라디오가 텔레비전으로 생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저희들은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신군부는 이 집권 계획을 짜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현학 당시 총리의 기자회견을 듣고, 이 정도면 우리의 시위가 먹혔다 생각하고, 말하자면 회군이라고 그럴까요? 저 철수를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 당국에서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대책을 내놨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에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것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야간에 유혈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것은 네. 아무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밤 되면은 이른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일단 오늘 모였다가 해산했다가 다시 모여서 다시 시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대통령이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역사적인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스스로 대통령이 꺼내면서 이렇게 갈등 구조로 몰아갈까요? 한두 번이 아닌데요, 역사적 발언, 역사 문제 가지고.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역사를 지금 제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 생각대로만 나는 생각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 생각에도 뭐 누가 감히 반박하랴 하는, 혹시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되는 의견은 악으로 말해서 옳지 않은 걸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군요. 그런 인식 구조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합니다. 근데 요런 지금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항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무슨 고발이랄까 할 예정이십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보도자료 냈으니까 혹시 뭐 이게 밑에서라도 지금 보고를 할지, 아니면은 뭐 정치권에서 여러 번 흔히 나오는 보도자료의 하나다라고 해서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어떤 액션이 취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재철 의원님도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신가요? 액션을 취할 게 없죠.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그러면 상황을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반성을 하면은 가장 올바른 액션인데, 가장 올바른 대응인데, 실제 그렇게 하실지 아니면은 뭐 저는 그런다고 그렇죠, 상관없어라고 해서 그냥 무시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가지고 서술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분분투하시는 심재철 의원님 응원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재철 의원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이익, 국가의 장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위치인데 자꾸 이렇게 찢어발기고 갈등으로 이런 것도 1980년대 얘기 또 꺼내가지고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이,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5.18 문제 꺼내, 또 독재자의 후예 뭐 이런 얘기 꺼내, 뭐 꺼내 최근엔 또 세월호 꺼내, 이런 것까지 다 참 안타깝습니다. 심재철 의원님이 이거 보도자료를 올렸기에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